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퓨어스토리에서 엔터프라이즈 쪽 프리세일들 담당하고 있는 김진환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25년 트렌드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지 좀 알아보겠는데, 사실 이렇게 보시면은 작년이랑 많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 AI라는 기술 자체가 파괴적이고 우리 일상생활을 혁신시키는 기술이다 보니까 그 트렌드가 어느 정도 이어오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2025년 요 트렌드는 사실 뭐 예측하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죠. 제가 나름 여러 군데를 검색하고 또 저희가 퓨어스토리지 자체적으로 예측하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해서 가장 많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고객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트렌드를 몇 가지를 집어왔습니다. 5가지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인더스트리얼 AI입니다. 인더스트리얼 AI는 말 그대로 각 산업군별로 특화된 AI 모델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 챗GPT 혹은 이렇게 큰 AI 모델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관심이 되게 많았죠. 신기했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AI 모델이 나와서 기업들이 AI 모델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결국 자신들의 비즈니스에 얼마나 도움되느냐를 찾느냐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뭐 파라메타 개수가 많고 이것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 각 기업들은 그럼 이 AI를 도입해서 우리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혁신시키고 우리의 레비뉴를 어떻게 올릴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해가 바로 2025년. 사실 뭐 작년부터 많이 했죠. 어떤 조금 더 실질적인 비즈니스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각 산업군별로 어떤 필요로 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IoT라던가 뭐 금융계에서는 뭐 블록체인 같은 기술이 있죠. 또 다양한 자동화 기술, 이런 각 산업군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통합이 돼야 되는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그만큼 이 AI라는 것이 기존처럼 어떤 단순히 모델링의 초점이 아니고 모델을 개발해서 어떻게 서비스 되느냐, 그리고 다른 기술들과 어떻게 융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랑 약간 비슷한데 프랙티컬 AI라 그래서 예전에 기업들이 AI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제로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되느냐를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결국 그 결과 각 기업들이 AI 모델의 선택과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파일럿해서 이미 하신 고객분들 상당히 많으실 테 이제는 프로덕션으로 나가는 단계가 되겠고요. 이 과정에서 단순히 LLM이라고 하죠. 라지 랭귀지 모델. 예전처럼 뭐 큰 랭귀지 모델이 아니고 스몰 사이즈, 조금 더 도메인에 적합하고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스몰 LLM 모델들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아무래도 라지 랭귀지 모델보다는 파라메타 수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좀 한정돼 있고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대체 기술로 나온 것이 뭐 파인 튜닝 같은 것도 있지만 RAG,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고 하죠. 답변을 주기 전에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 답변을 주는 게 아니고 미리 참고 자료를 어딘가에 마련해 놨다가 슬쩍 보고 빨리 답변을 주는 겁니다. 최소한 유사한. 그래서 스몰 사이즈 LLM이지만 검색의 정확도 그리고 어떤 추론의 정확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RAG인데, 이런 것들의 도입이 확산이 될 거란 예상입니다. 이렇게 AI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게 거버넌스입니다. 특히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 많은 기업들이 이미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더 중요해졌는데요. 뭐냐면은 AI에서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 품질입니다.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모델을 생성하느냐가 실질적으로 이 AI 모델의 정확도, 오류를 줄이는 거죠. 이걸 할 수 있다 보니까 데이터 품질 관리가 예전보다 훨씬 중요해졌고요. 또 규제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요즘 뭐 AI를 이용한 굉장히 안 좋은 범죄 사례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만큼 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것들이 악용되지 않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의사결정 혁신인데, 단순히 이제 AI가 대고객 서비스에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업무 일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큰 의사결정뿐 아니고 각각 여러분들이 업무를 보실 때 뭐 기존에 사람들이 했던 의사결정, 예를 들어 여기 이제 인프라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면은 시스템에서 어떤 오류 메시지가 뜨면 어떻게 하시나요? 이게 어떤 메시지다 판단해서 어떻게 조치하시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사람에 의한 판단은 경험과 어떤 지식에 의해서 그 판단의 어떤 정확도가 달라지게 되죠. 근데 이거를
AI가 이제는 대체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에이전트 AI라고 하죠. 굉장히 작은 국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 에이전트 AI들이 이제는 우리 일상생활뿐 아니고 우리의 업무 쪽에도 이제 깊숙이 투여됨에 따라서 조금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점점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속 가능성인데요. 저희 뭐 퓨어스토리지 세미나 자주 들어보신 분들은 항상 듣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것들이 더 강조될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규제나 이런 것들이 명령들이 좀 더 강력해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에너지 효율적인 컴퓨팅과 솔루션을 추구하는 게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요거는 뭐 저희만의 의견이 아니고 실제 올해 IDC 리포트를 봐도 이 에피션스 컴퓨팅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만큼 각 데이터 센터에서 얼만큼 전력을 줄이고 이 효율적으로 인프라 시스템을 운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결국 이제 AI 얘기가 가장 많은 만큼 데이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일단 작년까지의 추세를 봤을 때 한 51%의 기업이 생성형 AI 도입으로 굉장히 데이터 관리 업무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뭐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AI는 이제 데이터 품질에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 이런 기술이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는 거고요. 그리고 한 34%가 데이터 접근 제약으로 이렇게 AI를 도입했지만 생성형 AI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 중요한 데이터를 모델링하고 이것들을 추론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긴 어떤 데이터 모델링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실질적으로 66%가 데이터 준비에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데이터라는 것이 갖는 의미 자체가 각 기업들에서 이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그만큼 AI라는 기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올해 발표에 따르면은 각 C레벨들의 우선 추진 사항은 다음과 같은 5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데이터 품질을 올리는 겁니다. 자, 뭐 이미 가지고 있는 데이터잖아요. 하지만 이 데이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관하고 효율적으로 보관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 데이터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오류가 없는지, 팩트가 아닌 것은 없는지, 그리고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통합해서 모델링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모델의 품질 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일관적인 포맷으로 모델링에 이것을 투입할 것인지들이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실시간 데이터 관리입니다. 이거는 뭐 예전부터 계속 강조되는 건데 결국에는 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당장 활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당장 활용을 해야 남들보다 앞서가고 좀 더 비즈니스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뭐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라는 기술로 이제 발전이 됐는데 과거 데이터 레이크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레이크는 말 그대로 데이터의 통합 저장소죠.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전사적 데이터를 가지고 이 분석을 해서 이제 가치를 뽑아내는 작업인데 이 장점들이 합해진 게 이제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에서는 기존의 어떤 배치 처리, 뭐 어널리틱스도 진행이 되지만 이 실시간 어떤 트랜잭션 처리도 가능하고 또 AI 추론 서비스에서 요구하는 어떤 리얼타임 서비스도 가능한 바로 플랫폼이 이제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가 되겠는데 이렇게 실시간 데이터 처리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어떤 때보다도 이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라는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올해 굉장히 중점적으로 도입할 기술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데이터 메쉬, 데이터 패브릭 아키텍처가 되겠는데 이 두 개는 사실 살짝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 메쉬라는 것은 이제 각 기업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특정 도메인별로 예를 들어 뭐 인사팀이 있을 거고 IT 팀이 있을 거고 뭐 법무팀이 있을 거고 여러 부서가 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관장하는 부서에서 업무와 유관된 데이터를 각각 도메인별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것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셀프 서비스 방식으로 원하는 데이터를 서비스할 수 있는 아키텍처가 이제 메시 아키텍처고요. 데이터 패브릭이란 아키텍처는 이와 반대로 이 데이터를 하나 모아서 통합형으로 구축하는 어떤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관리 효율성, 운영 효율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데 결국 이 두 개를 다 관심을 있게 보는 이유는 데이터를 어느 정도 무조건 분산돼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무조건 합쳐져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결국에 이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가장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비율을 고민해야 된다고 하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고민되고 있는 게 바로 2025년의 트렌드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보안입니다.
앞서 데이터 거버넌스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데이터 거버넌스에서도 가장 민감한 게 결국 데이터 보안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 최근처럼 아까 2024년 사례도 나온 것 같은데 랜섬웨어에 의한 피해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한번 이렇게 랜섬웨어의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사실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받죠. 예. 뭐 당장의 매출도 문제지만 레퓨테이션이 떨어지고 장단기적으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데이터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 특히 올해부터는 이제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죠.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믿지 않고 그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그래서 모든 장치를 다 대비하는 이것들이 조금 더 강화될 예정이고 그 추세에 따라서 기존에는 사실 잘 안 하셨을 거예요. 하드웨어 레벨의 보안, 특히 이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스토리지 레벨의 보안에는 크게 관심이 없으셨을 텐데 굉장히 이 부분이 C 레벨들의 관심사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데이터 플랫폼들은 이런 앞서 말씀드린 트렌드를 다 수용하기가 굉장히 좀 버겁습니다. 제가 나와서 이제 거창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퓨어 스토리지고 또 저희가 주력으로 생산하는 플랫폼이 이제 제품이 이제 스토리지다 보니까 주로 데이터 플랫폼 위주로 정리를 했는데요. 기존에 이제 데이터 플랫폼들은 굉장히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약점이 이제 단차원적인 성능입니다. 보통 스토리지라고 하면은 특정 서비스, 파일 서비스냐, 뭐 블록 서비스냐, 오브젝트 서비스냐, 특정 하나의 서비스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플랫폼들이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각 그런 서비스들에 맞춰진 어떤 워크로드 특성만 잘 소화할 수 있는 이런 단차원적인 성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이 데이터 적재량에 따라서 성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달라져요. 어떨 때 초반에는 잘 쓰다가 데이터가 통합되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 자기가 원하는 성능을 못 내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는 뭐 플랫폼을 바꿔야 되고 또 돈을 써서 확장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AI만 하더라도 모델링과 이 추론 시에 워크로드에 따라서 요구되는 어떤 I/O 워크로드 특성이 굉장히 다른데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점점 스토리지 그리고 시스템이 사일로화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떤 성능 요건, 가장 기본적으로 성능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시스템이 점점 분리가 되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분리된 시스템은 어떻게 되나요? 데이터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고객은 이중 삼중의 돈을 계속해서 이 데이터 저장, 관리를 위해서 지불하고 있는 셈이죠. 또 이렇게 사일로화, 데이터가 분리되다 보면은 또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굉장히 잦은 경우로 확률로 데이터의 빈번한 이동이 필요합니다. A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가 B 시스템에 필요할 경우 A라는 시스템에서 B라는 시스템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 작업들이 이제 공짜가 아니죠. 결국에는 데이터 플랫폼의 자원을 소모하는 작업이 되고 그만큼 이 데이터 이동에 많은 자원을 소모할수록 당연히 프론트엔드 서비스, 각 클라이언트들, 애플리케이션들이 요구하는 최적의 성능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데이터 이동 시간은 전체 모델링, AI 모델링 사이클 기간에서 관점에서 봐도 굉장히 많은 작업 지연을 일으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AI 모델을 더 늦게 얻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최악의 경우는 기업에게 있어서는 어떤 선진적인 AI 서비스를 다른 경쟁 기업보다 늦은 후발주자로 나서게 된 경우도 생기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상면 및 전력 증가인데요. 시스템이 계속 분리되고 하다 보니까 상면 및 전력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최근 데이터 센터 가보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떤 고객분들은 당장 이제 스토리지나 뭐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 상면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기존에 안 쓰던 장비 빼내서 마련하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되는 경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데이터 센터 새로 지어야 되는데 이 데이터 센터 새로 짓는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제가 바로 지난주에 고객사에 갔다 왔는데 데이터 센터 상면은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근데 전력이 부족해서 시스템에 전력을 공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렉당 상면 있잖아요. 평당 공급할 수 있는 전력 공급량이 딱 제한돼 있어요. 예를 들어 3kW, 4kW, 3kW, 4kW 해봤자 뭐 서버 몇 대, 뭐 스토리지 한 대 들어가면 끝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유명한 플랫폼이죠. 오사의 이모 데이터라는 플랫폼이 들어왔는데 그게 굉장히 막 큰 시스템으로 구축이 돼 있어요. 겨우 렉이 하나 들어왔는데
렉당 전력량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옆에 렉 공간 다 비워놨더라고요. 왜냐하면 못 쓴대요. 전력이 없어서 상면이 있어도. 그래서 고객별로 다르겠지만 어떤 고객분들은 상면이 부족하고 어떤 분들은 전력이 부족하고, 근데 데이터 센터에 들어있는 자원은 이미 초기 구축 단계에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결국에는 필요한 만큼 부족하면 딴 데서 뺏어 써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정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굉장히 많은 도전 과제들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데이터 플랫폼을 도입하실 때는 여러 가지를 고민하셔야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플랫폼 복잡성을 최소화하는 구성입니다. 결국에는 이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워크로드에서 요구하는 굉장히 다차원적인 성능 요건들을 다 충족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저희도 이제 고객분들이 어떤 기술 요구 사항 말씀을 하실 때 센 스토리지로 쓸 겁니다, 나스로 쓸 겁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쓸 겁니다라고 하시는데, 그것들이 아니고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런 것들을 다 통합으로 데이터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데이터의 사일로화를, 플랫폼의 사일로화를 막을 수 있고, 데이터 플랫폼의 사일로화를 막는다는 것은 데이터 이동을 최소화하고 또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보안이 되겠는데요. 보안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처럼 어떤 랜섬웨어에 대한 공격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또 개인 정보의 유출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빈번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더 그렇고요. 중요한 거는 이런 보안뿐 아니고 복구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제는 데이터 해킹 당할 수 있어요. 다 못 막잖아요, 해킹. 사실 아무리 대비를 해도 막으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리는 고객들이 있어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얼마나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느냐. 해킹 당해서 데이터가 다 날아가도 1시간 만에 복구할 수 있으면은 그 정도의, 물론 그것도 굉장히 큰 저거지만 그럴 수 있는 어떤 복구 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셀프 이뮨, 데이터가 아무리 날아가도 이 자체적으로 무조건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 이를 통해서 이 복구에 대한 완전 신뢰성을 가진 데이터 플랫폼을 선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용 효율성이 되겠는데, AI 트렌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AI 인프라 플랫폼이 굉장히 비쌉니다. GPU 비싼 거 다들 아시죠? 그리고 GPU가 들어와서 쓰는 전력도 어마무시하고, 또 단순히 GPU뿐 아니고 이렇게 GPU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계속해서 모델링 하려 그러면 대용량의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고대역폭의 네트워킹을 구축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스토리지도 점점 많은 데이터를 쓰시다 보니까 스토리지도 대용량이 돼야 되죠. 결과적으로 인프라 비용이 이제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인프라 비용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줄일 수 있을까? 그냥 물론 이제 벤더한테 가서 싸게 주세요 해도 되는데, 그런 거 말고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무엇인지 살펴보셔야 되고, 또 꼭 기술이 아니더라도 어떤 구매 방식에 의한 변화를 통해서라도 이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몇 개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데이터 플랫폼을 도입을 하실 때 고려 사항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시스템을 구축하실 때 주로 이제 AI 플랫폼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아키텍처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아키텍처 현대화입니다. 아키텍처 현대화라는 것은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컴퓨팅과 스토리지를 분리하고 또 전체적인 개발 환경 그리고 컴퓨팅 환경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보시면 윗단의 컴퓨팅은 이제 쿠버네티스 쪽으로 구현하고, 밑단에 이제 스토리지는 쿠버네티스와 결합된, 그러니까 서버와 결합된 형태가 아니고 별도로 분리된 쉐어드 형태의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이유는 이제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개발에 유리합니다. 일단 데이터를 통합하기가 클러스터별로 분리된 게 아니고 데이터 쉐어드 스토리지를 쓰기 때문에 데이터 통합에 굉장히 용이하고, 데이터 통합에 용이하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데이터 이동 없이 빨리 찾아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쿠버네티스 자체,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기술 자체에서 주는 어떤 빠른 개발 사이클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AI 모델 개발에 굉장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컴퓨팅과 스토리지의 어떤 가용성 도메인을 완전히 분리시킴으로써 어떤 우리가 인프라를 구축할 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 하나 가용성, 서비스 연속성이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컴포넌트에서 발생한 문제가 다른 컴포넌트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서비스 연속성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인프라 아키텍처가 되겠고요. 그리고 저장 효율성, 데이터의 중복이 줄어들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원 사용률이 향상될 수가 있고 향후에 확장을 할 때 굉장히 비용 효율적으로 확장하실 수가 있어요. 컴퓨팅이 필요하면 컴퓨팅만 확장하고 스토리지가 필요하면 스토리지만 확장하는 형식으로 굉장히 비용 효율적인 아키텍처가 바로 이 아키텍처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운영 효율성입니다. 아무래도 보통 서버 그리고 스토리지가 같이 돼 있는 이런 어그리게이티드 아키텍처에서는 스토리지 관리가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버 노드의 장애가 메인터넌스가 스토리지 성능에 영향을 주고 스토리지에 대한 메인터넌스가 서버 성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메인터넌스 측면에서 상당히 복잡한데 이렇게 분리 구성을 하시면 각각의 운영 관리가 너무 편해지고 운영 관리가 편하다는 것은 뭐냐면 더 빈번하게 업데이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빈번한 업데이트는 새로 생긴 새로 나오는 기능들, 기술들을 즉각 탑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이를 통해서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 인프라의 기술 부채를 줄일 수 있는 아키텍처가 바로 이런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애저 서비스입니다. 앞선 세션에서 저희 가트너 저희가 11년 연속 가장 최상단 리더를 했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가트너 리포트 매직 쿼드란트란 게 이게 딸랑 그림만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 보면 이제 각 벤더별로 이 벤더가 왜 시장에서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앞으로 어떤 측면 때문에 실행력이 있다고 평가되는지 상세하게 리포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이제 그 플래시 관련 기술들이 이제 계속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올해는 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경쟁사에 비해서 상당히 견고한 as a 서비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았고 그만큼 더 이제 경쟁사들과 격차를 벌리게 됐는데요. 향후 3년에서 5년 내에 ST 스토리지 as a 서비스는 33% 제가 33%를 강조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이따 보시면 압니다. 33% 잘 기억하시면 돼요. 주요 업무에 적용될 예상이라고 합니다. 가트너의 예상으로는. 그래서 지금은 이거 혹시 스토리지 에서 서비스 쓰시는 고객분들 없으시죠? 거의 없으실 건데 이게 아직 생소하실 수 있지만 앞으로는 확산될 거란 이야기고 이 이유는 이미 온프림 쪽에서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셔도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다 사용하시잖아요. 일부는. 퍼블릭 클라우드가 결국 다 as a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쓰는 자원뿐 아니고 온프림에서 쓰는 자원들도 다 이렇게 변화할 거란 것이 가트너의 예측이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장점은 뭐냐? 일단은 서비스 품질을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as a 서비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이 서비스에 대한 성능, 가용성 여러 가지 측면을 SLA로 보장을 한다는 거고 그만큼 고객은 이 서비스 품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제품을 어떤 기술을 도입할 수 있게 돼요. 두 번째는 이제 투자 비용 보호입니다. 아무래도 돈 주고 다 사는 것보다는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비즈니스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AI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AI 아무리 지금 강조를 해도 보면 파일럿해서 실패하는 사례도 꽤 많아요. 그러면 그거를 또 어디다 쓸지 고민해야 되고 정 쓸 데 없으면 딴 데로 돌려야 되고 이런데 그런 고민하실 필요 없다 이거죠. 그냥 쓰시다가 용처가 다 했네. 이거 아닌가 보다 하면 돌아가시면 될 수 있는 게 바로 as a 서비스입니다. 세 번째 이제 민첩성 확보인데 이 모델링 기간을 줄이는 거 못지않게 어떤 AI 플랫폼에 대한 준비 기간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as a 서비스를 쓰시면 일단 기술 검토 기간을 굉장히 줄이실 수가 있고 내가 필요한 자원들을 즉각 제공받아 쓸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비즈니스에 대한 민첩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드는 이 AI 모델이 실제로 얼마나 정확하고 우리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느냐인데 지금 주로 하시는 고민들 뭔가요? 이 GPU 몇 개 해서 하는 게 성능이 잘 나올까? 네트워킹은 얼마나 해야 될까? 이거 네트워크를 이더넷으로 해야 되나? 인피니밴드로 해야 되나? 스토리지는 이런 거보다는 실제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해서 이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고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결국에는 더 나은 비즈니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마지막 장표입니다. 사실은 요 뒷장 한 장 더 있는데, 마지막으로는 이제 올 플래시. 이제는 무조건 하세요. 당연히 당연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부 아직도 돌아보시면 하드디스크 쓰는 업무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용량일수록 하드디스크를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이제는 올플래시를 무조건 쓰시는 것을 당연히 권장을 합니다. 뭐 저희가 올플래시밖에 안 만들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계속해서 강조해 왔듯이 데이터 센터 상면 전력 문제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올플래시를 쓰시면은 에너지 소비량 HDD 대비해서 최대 한 85% 절감할 수가 있고요. 플래시 아직 뭐 비싸다고 느끼시는 고객도 있어요. 근데 비싸지 않습니다. 단가 자체도 많이 내려왔고, 무엇보다 이제 데이터 효율화 기술, 중복 제거, 압축 이런 기능들과 같이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전체적인 TCO 관점, 5년 동안 혹은 10년 동안 내가 이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플랫폼을 운영 비용을 다 고민한다고 했을 때, 고려한다고 했을 때 비용 자체는 오히려 더 줄일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로 올플래시 미디어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실제로 스토리지가 아쉽게도 뭐 전체 데이터 센터에서 뭐 50% 이렇게 차지했다면 더 클 텐데, 전체 데이터 센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20% 좀 넘는다고 합니다. 전체 전력 사용량에서. 근데 기존에 있는 하드 디스크를 올 플래시로만 다 교체해도 한 이 중에 18%, 아까 제가 최대 한 85% HDD 대비해서 한 85% 절감한다고 했죠. 그래서 보면은 에너지 비용을 한 18%, 그냥 데이터 센터 전체입니다. 스토리지만 봐서는 한 8, 90% 줄일 수 있는 이런 효과를 갖는 게 올플래시고,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실 때 좀 비싸더라도 그냥 올플래시를 쓰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마지막 장표입니다. 그래도 제가 저희 이렇게 세션을 만들었으니까 퓨어 스토리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한 장만 딱 정리를 했고요. 변화하는 IT 트렌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현대화된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저희는 저희 퓨어 스토리지를 소개하고 가히 최고의 데이터 플랫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데이터 통합으로 플랫폼에 대한 복잡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나의 플랫폼에서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어떤 모든 기능 요건들, 성능 요건들을 충족할 수 있는 플랫폼이 바로 퓨어 스토리지가 되겠고요. 같은 사례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위험을 최소화하는 SLA, 이제는 구매하는 방식만 고려하지 마시고 빌려 쓰는 방식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가장 강력한 SLA를 가지고 있는 프로바이더가 바로 저희 벤더가 퓨어 스토리지니까 꼭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또 단순히 온프림에서 그냥 전통적인 방식으로 인프라 그리고 데이터 플랫폼 구축하시는 거 외에도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통해서 앱 가속화하실 어떤 고민하시는 고객들, 저희 플랫폼 도입하시면 분명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가버넌스를 위한 데이터 보안, 사이버 보건력, 저희 퓨어 스토리지 세미나 들어보신지 분들은 다 알겠지만 어느 벤더보다도 강력한 어떤 데이터 보안을 자랑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모든 데이터들이 다 암호화돼 있어서 저장이 되고 무조건 쓰게 돼 있어요. 그걸. 그래서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어떤 데이터 보호 기능들이 필수적으로 다 적용이 돼 있는 만큼 가장 강력한 어떤 데이터 보호 체계, 보안 체계를 자랑하는 플랫폼이 바로 퓨어 스토리지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 IT, 저전력 그리고 고효율, 고집적을 통한 어떤 고효율 플랫폼을 구성할 수 있는 게 저희 퓨어 스토리지인 만큼 앞으로 이 변화하는 AI 시대, 꼭 AI가 아니더라도 대규모 데이터를 관리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처리하거나 저장하는 환경이면 저희 퓨어 스토리지 언제라도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